ワンピースは実在する。 에드워드 뉴게이트, 통칭 흰수염. 그의 고향 스핑크스 섬은 가난했기에 천상금을 내지 못해 비가맹국에서 자랐고 그곳은 해적이 침입하는 무법의 섬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불행한 고아들 중 하나였던 어린 시절 흰수염. 유소년이 되자마자 바다로 나가 해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세계의 왕이 되고자 했던 남자 록스디 지백이 이끄는 록스 해적단에서 활동하던 흰수염. 흰수염은 선장 록스의 명령으로 해적섬 하치노스에서 날뛰고 있던 15살 꼬마 카이도를 록스에게 데려다줬고 그를 해적단에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록스는 천룡인들이 살고 있던 갓벨리에 쳐들어갔고 그곳에서 해적 로저와 해군 거포의 동맹에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최강의 멤버들로 구축된 록스 해적단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후 흰수염은 자신이 선장이 되어 흰수염 해적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흰수염은 우연히 와노쿠니에 정박했고 그곳에서 코지케 오뎅을 만났습니다. 그는 배에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흰수염은 거부하며 몰래 떠났지만 어거지로 쫓아온 코지케 오뎅. 흰수염은 3일 동안 배에 매달려 있으면 배에 태워준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테스트가 시작되고 통과까지 1시간 남은 시점 오뎅은 위험에 처한 여자를 구하기 위해 그곳에 갔고 흰수염은 결국 오뎅을 배에 태웠습니다. 흰수염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던 어느 날 갈 곳이 없다며 발에 매달리는 한 아이를 배에 태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티치. 名前はティーチ分かったよ。乗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그리고 항해를 이어가던 그때 한 섬에서 로저 해적단을 만났습니다. 흰수염과 로저의 폐왕색을 담은 공격에 하늘이 갈라지는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며 두 해적단은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흰수염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은 3일 밤낮으로 싸웠고 4일째 되는 날 승패 없이 두 해적단은 함께 파티를 즐겼습니다. 쇠국에서 나온 사무라이에 관심 있던 로저는 흰수염과 오뎅까지 셋이서 술을 마셨고 이때 로저가 포네그리프를 보여줬는데 오뎅이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로저는 갑자기 13년 전 로그포스의 최종 지점 로드스타 섬에 도달했지만 그곳이 끝이 아니었다는 말을 했고 이어서 한 개의 섬이 더 있어 그곳에 도착해야 세계 일주가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세계 정부가 읽는 걸 금지하는 포네그리프 그리고 마지막 섬 위치를 알려주는 4개의 돌을 모아야 된다 말하며 마지막 섬에 도착해야 세계 제1의 해적단이라 말했습니다. 그 뒤 로저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고 흰수염은 애냐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오뎅을 1년만 빌려달라고 머리까지 숙여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자신의 가족을 뺏는 거냐며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오뎅 본인은 로저와 가보고 싶다고 부탁했고 별 수 없이 흰수염은 오뎅이 배에서 내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로저가 세계 일주를 마치고 흰수염과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저는 자신이 죽을 것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おめえが死ぬって？ロジャー。ああ、もう長くね、ラフテルへの生き方でも教えようか、白い。聞いてもいかねえ。興味ねえからな。近頃政府のやつらが俺を何と呼んでるか知ってるか？ゴールド・ロジャーだ。なんだそれがおめえの本当の名前か？違う違う、俺はゴール D ロジャーだ。時々会うな D を名に持つやつら。うちにも一人 T ツってのがいる。ああ D ってのは何なんだ？知りてえか。
よし教えてやろう。 결국 로저는 처형당했고 그가 남긴 보물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나오며 대해적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로 가는 유일한 통로 어인섬은 수많은 해적들에게 피해를 입었고 이때 흰수염이 나타나 자신의 친구의 나라라며 어인섬을 지켜줬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에이스라는 해적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도전하러 온 에이스를 직접 상대해줬고 마음에 들어 자신의 배에 타라했습니다. 기절한 에이스를 배에 태웠지만 시도 때도 없이 암살 시도를 했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의 설득에 결국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에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이스는 밤에 흰수염을 찾아와 자신이 로저의 아들이란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쫓지 않냐 묻는 에이스. 誰から生まれようとも人間みんな海の子だ。 평화롭던 흰수염 해적단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번대 대장 사치가 2번대 소속 티치에게 살해당한 것이었습니다. 2번대 대장이었던 에이스는 분노했고 티치를 잡으러 가려고 했지만 흰수염은 묘한 느낌이 든다며 기다리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보복한다며 떠난 에이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붉은머리 해적단 신참이 편지를 하나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던 흰수염은 편지를 읽지 않고 찢어버린 후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라 말했습니다. 그 후 샹크스는 정말로 흰수염 배로 찾아왔습니다. 흰수염은 샹크스를 보며 로저 해적단에서 견습하던 시절 같이 다니던 빨간 코는 어디 갔냐 물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블루에서 샹크스의 팔을 잘리게 만든 적은 누구냐 물었고 샹크스는 새로운 시대에 선사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샹크스는 자신에게 수많은 상처가 있지만 눈에 있는 상처가 가장 쑤신다고 했고 이건 티치에게 입은 상처이며 자신은 결코 방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지금까지 흰수염 이름 뒤에 숨어있던 강자인데 그를 쫓는 에이스를 기환시켜달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해적선에선 하면 안되는 동료를 죽인 녀석이라며 샹크스의 부탁을 거부했고 둘은 칼을 맞댔습니다. 그 후 에이스가 티치에게 패배해 해군에 체포되었다는 소식과 처형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해군은 흰수염과 전쟁을 위해 총 전력을 마린포드에 꾸렸고 約10万人三日月型の湾島及び島全体を50隻の軍艦が取り囲み参るのは戦局の鍵を握る5名のくせ者たち海賊大岡七部会処刑台の眼下で固く守るのは海軍本部最高戦力3人の海軍大将 흰수염은 해상에서 마린포드로 침투해 피해를 받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이 동원할 수 있는 총 전력 산하해적단 43척의 함선을 데리고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俺の愛する息子は無事なんだろうな。 흰수염의 등장에 모두가 압도당했고 흰수염은 에이스가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흔들흔들 능력을 사용해 대기의 진동을 일으켜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어 해군에 선제 공격했습니다. 흰수염 해적단과 해군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제1의 검호 미호크는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과 거리를 알고 싶다며 참격을 날렸고 이걸 다이아몬드 조즈가 막아냈습니다. 이어서 두목을 잡아야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며 해군 대장 키자루가 날아와 공격했지만 불사조 마르코가 막아내며 팽팽한 공방전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카이누 마그마에 모비디코가 불타고 고대 거인족 미트로즈 주니어가 에이스를 구하러 뛰어들었지만 칠무의 공격에 쓰러졌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흰수염을 공격하는 거인족 중장. 이때 하늘에서 군함이 떨어졌습니다. 군함엔 에이스를 구하러 온 루피와 임펠다운 탈옥수가 있었습니다. 크로커다일은 곧바로 흰수염의 목을 노렸으나 루피가 막았고 그 모습을 본 흰수염은 샹크스의 밀짚 모자를 받고 그가 새로운 시대에 선사하고 왔다는 왼팔이 떠올랐습니다. 赤髪が昔かぶってたやつによく似てるな。兄貴を助けに来たのか。そうだ。相手が誰だか分かってんだろうな。おめえごときじゃ命はねえぞ。うるせえ、お前がそんなこと決めんな。くそ
そ生意気な足引っ張りやがったら承知しねえぞあなたれ。 루피가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전진하는 모습을 보며 마르코에게 저 녀석을 죽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マルコあれを死なすんじゃねえぞ。 그리고 로저 해적단에 있던 버기를 본 흰수염은 그에게 동맹 제의를 성사시키므로 해군을 상대하는 것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되던 중 파시피스타가 후방에서 등장해 포위를 시도했지만 흰수염은 광장으로 진입하라 지시했습니다. 이때 사나 해적단 선장 스쿼드가 등장했고 いればよかったのにな。 仮にも親に刃物突き立てるとはとんでもねえバカ息子だ。バカな息子をそれでも愛そう。手をさせば傘下の海賊たちは助けると赤犬がそう言ったのか。おめえがロジャーをどれほど恨んでいるかそりゃ痛いほど知ってら。ダースクワード、親の罪を子に晴らすなんて滑稽だ。エースがおめえに何をした。エースが誰の子だろうが関係ねえ。この広い海で俺たちは出会ったんだ。お前たち二人だけじゃねえ。全員俺の息子なんだ。決してエースだけが特別じゃねえ。みんな俺の家族だぜ。海賊なら信じる者はてめえで決めろ。構えろ、暴れ出すぞ世界最強の男が。 흰수염이 날뛰기 시작. 하지만 해군의 포위 작전에 걸렸고 아카이누의 마그마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러나 리틀 오즈 주니어가 쓰러진 곳은 뚫려 있었고 그곳을 통해 흰수염 해적단은 광장에 진입했습니다. 이어서 해군 대장 아카이누가 흰수염을 막으며 둘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피를 토하며 힘들어하던 그 순간 아카이누는 복부에 명구를 적중시키며 내장을 태웠고 흰수염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흰수염 해적단의 핵심 멤버 마르코와 조즈 또한 키자루와 아오키지에게 당하며 흰수염 해적단은 무너질 위기에 봉착했지만 자신이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던 흰수염은 억지로 일어나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생고쿠는 에이스 처형을 지시했고 흰수염이 저지하려 했으나 통증 때문에 타이밍을 놓친 그 순간 루피가 폐양색 패기를 발산해 처형을 저지했습니다. 흰수염은 밀즈모자 루피를 엄호하라 지시했고 野郎どもこれより麦わらのルフィを全力で援護しろ。やってみろ小僧。今おめえは俺に代わってエースの処刑を止めてみせた。おめえも D の意志を継ぐものならばこの時代のその先を俺に見せてみろ。 루피는 결국 에이스를 구해냈습니다. お前は昔からそうさルビー無茶ばっかりしやがって。 흰수염은 선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よーく聞け白ひげ海賊団。今から伝えるのは最後の戦場命令だ。おめえらと俺はここで別れる。全員必ず生きて無事新世界へ帰還しろ。振り返るな。時代は変わる。 흰수염 혼자 남아 싸우고 있던 중 에이스가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퇴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가 흰수염은 패배자라는 말에 에이스는 멈춰섰고 이 시대의 이름은 흰수염이라며 싸웠지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에게 노려진 동생 루피를 구하는 과정에서 에이스는 아카이누 공격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이스는 사망했습니다. 에이스가 죽는 걸 본 흰수염은 눈물을 흘렸고 아카이누를 제압하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신체가 훼손되는 부상을 입었지만 결국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흰 수염이 일으킨 지진의 여파로 마린포드는 박살났고 숨어서 전쟁을 지켜보던 검은수염 티치가 임페다운 죄수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흰수염은 죽기 직전의 몸 상태였지만 티치와 싸웠고 어둠어둠 능력에 고전했지만 무기를 이용한 공격으로 약점을 공략 후 지진 능력으로 데미지를 줬지만 완전히 제압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은수염 해적단 다구리 공격에 흰수염은 결국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흰수염은 죽기 전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おめえじゃねえんだ。ロジャーが待ってる男は少なくともティーチ。おめえじゃねえ。ロジャーの意志を継ぐ者たちがいるように、いずれエースの意志を継ぐ者も現れる。血縁を断てどあいつらの炎が消えることはねえ。そうやって遠い昔から脈々と受け継がれてきた。そして未来、いつの日かその数百年分の歴史を全て背負ってこの世界に戦いを挑む者が現れる。戦国、おめえたち世界政府はいつか来る。その世界中を巻き込むほどの巨大な戦いを恐れている。興味はねえが、あの宝を誰かが見つけた時、世界はひっくり返るのさ。誰かが見つけ出す。その日は必ず来る。ワンピースは実在する。 결국 흰수염은 정상결전에서 사망했습니다. その海賊人生に一切の逃げ傷なし。ガキの頃から欲しかったものがある。教えてみろ。家族。